안녕하세요. 지금 이 순간 미국 텍사스 남단의 한 황무지에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로켓이 발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없는 모래밭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리고 이 황무지가 인류 우주 역사의 중심이 됐을까요? 2002년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X라는 회사를 세웠습니다. 당시 우주 발사 시장은 사실상 정부만의 영역이었습니다. 나사, 러시아의 로스코스모스, 유럽의 ESA, 이 기관들이 수십 년 동안 하늘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민간 기업이 로켓을 만든다는 건 당시 기준으로는 거의 농담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머스크는 처음부터 로켓 자체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그림의 이름은 바로 발사 인프라의 민영화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정부가 독점하던 우주 발사 서비스를 민간 시장으로 끌어내리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스페이스X가 처음 내놓은 로켓 펠컨 1은 3번 연속 실패했습니다. 세 번째 실패 당시 회사 통장에는 딱 한 번의 발사 비용만 남아 있었습니다. 머스크 본인도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네 번째 발사마저 실패했다면 스페이스X는 그날로 끝이었다. 네 번째 발사는 성공했습니다. 2008년 9월 28일이었습니다. 그 성공 이후 스페이스X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펠컨 9 로켓이 등장했고 드래곤 캡슐이 국제우주정거장 ISS에 화물을 날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스페이스X가 성장할수록 미국 정부의 입장이 미묘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는 오랫동안 자체 발사 시스템, 즉 SLS, 우주 발사 시스템에 수십조 원을 쏟아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SLS는 미국 납세자들이 낸 세금으로 만드는 초대형 로켓입니다. 그런데 스페이스X의 펠컨 9는 SLS보다 훨씬 싸게, 훨씬 빠르게 우주로 화물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발사에 약 700조 원 수준이었던 펠컨 9는 나사 SLS 한 발에 드는 약 4조 원과 비교하면 사실상 비교 자체가 어색한 수준이었습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충격적인지 실감이 잘 안 된다면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같은 짐을 서울에서 부산까지 옮기는데 한쪽은 화물트럭 한 대, 다른 쪽은 전용 고속열차 한 편을 통째로 빌리는 차이입니다. 그것도 60배 더 비싸게. 그러자 미국 정부 안에서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의회 내 일부 의원들은 스페이스X를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기존 항공우주 대기업들 보잉과 로키드 마틴이 합작한 울라, 유나이티드 론치 얼라이언스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수십 년간 정부 발사 계약을 독점해온 기업들이었습니다. 스페이스X의 등장은 그들에게 단순한 경쟁자의 출현이 아니라 자신들이 누려온 시장 전체가 흔들리는 사건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갈등은 미국 연방항공청, 즉 FAA, 페더럴 에이비에이션 어드미니스트레이션, 민간 항공과 로켓 발사를 허가해주는 미국 정부기관와의 충돌로 이어졌습니다. FAA는 스타쉽의 텍사스 발사 허가를 몇 번이나 미루었습니다. 공식 이유는 환경 영향 평가였습니다. 하지만 업계 안에서는 규제 시스템 자체가 새로운 방식의 로켓 개발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머스크는 공개적으로 FAA를 비판했고 이 갈등은 미국 우주 정책의 방향을 둘러싼 더 큰 논쟁으로 번졌습니다. 그 텍사스 황무지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스페이스X가 선택한 땅은 텍사스주 남단 멕시코 국경 근처의 보카치커였습니다. 이 지역은 원래 새우잡이 어촌이자 희귀 바다새들의 서식지였습니다. 스페이스X는 이 마을을 사실상 통째로 사들이다시피 했습니다. 주민들에게 이주 보상금을 지급하고 마을 전체를 로켓 발사시설로 탈바꿈시켰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발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 화염이 보카치카 해변에 서식하는 희귀 도요물대새의 번식지를 위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2023년 스타쉽의 첫 번째 통합 비행시험에서 발사대 아래 콘크리트가 폭발적으로 부서지며 수백 미터 반경의 파편이 날렸습니다. FAA는 즉시 조사에 들어갔고 스페이스X는 발사대 구조를 전면 재설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그 실패가 역설적으로 스페이스X의 가장 강력한 홍보가 됐다는 겁니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이 그 폭발 장면을 시청했고 스타쉽이라는 이름은 하루아침에 전 세계 뉴스를 도배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 실패를 성공적인 데이터 수집이라고 불렀습니다. 틀린 말도 아니었습니다. 스페이스X의 엔지니어링 문화는 처음부터 실패를 학습의 과정으로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스타쉽은 현재까지 인류가 만든 가장 큰 로켓입니다. 높이 약 120m, 아파트 40층 높이입니다. 추력, 엔진이 내뿜는 힘은 약 7,590톤에 달합니다. 이전까지 가장 강력했던 세턴 V 로켓의 2배가 넘습니다. 세턴 V는 아폴로 우주비행사들을 달에 보냈던 바로 그 로켓입니다. 스타쉽은 그것보다 2배 이상 강하면서도 이론상 완전히 재사용 가능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완전 재사용이 왜 중요하냐고요? 비행기를 떠올려보세요. 서울에서 뉴욕을 날아간 비행기는 착륙 후 정비를 받고 다시 날아오릅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로켓은 달랐습니다. 한 번 쓰고 버리는 구조였습니다. 마치 서울에서 뉴욕을 간 뒤
비행기를 바다에 버리는 것과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스페이스X는 이 상식을 바꾸려 했습니다. 팰컨 9은 이미 그 가능성을 증명했습니다. 2024년 기준 일부 팰컨 9 로켓 1단 부스터는 무려 20번 이상 재사용되었습니다. 같은 로켓이 20번 우주 끝자락까지 갔다 돌아온 셈입니다. 이것이 가능해지면서 발사 비용은 극적으로 떨어졌고 스페이스X는 연간 100회 이상의 발사를 소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사실은 미국 정부 내부의 반응은 단일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는 2021년 아르테미스 달 착륙선 계약을 스페이스X에 단독으로 부여했습니다. 보잉, 블루 오리진 등 경쟁사들은 강하게 반발했고 법정 다툼까지 벌어졌습니다. 결국 법원은 나사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스페이스X를 달 착륙의 파트너로 선택한 순간이었습니다. 블루 오리진, 제프 베이조스가 세운 민간 우주 기업은 이 결정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블루 오리진은 수조 원을 투자하며 뉴글렌 로켓을 개발해왔습니다. 하지만 발사 빈도, 기술 성숙도, 비용 경쟁력 모든 면에서 스페이스X에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돌기도 합니다. 블루 오리진은 아직 우주여행 회사이고 스페이스X는 이미 우주 물류 회사가 됐다. 지금 이 시점에서 스페이스X가 향하는 곳은 분명합니다. 화성입니다. 스타쉽은 처음부터 화성 이주를 목표로 설계됐습니다. 한 번에 최대 100명을 태우고 지구 저궤도에서 연료를 재충전한 뒤 화성으로 날아가는 시나리오입니다. 화성까지의 거리는 가장 가까울 때 약 5,500만 킬로미터, 빛의 속도로도 3분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사람이 타는 우주선으로는 약 7개월에서 9개월이 걸립니다. 그런데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걸까요? 나사의 로버트 주브린 박사를 포함한 많은 우주과학자들은 스타쉽의 설계 개념 자체는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방사선, 우주를 날아다니는 고에너지 입자, 인체에 매우 해롭습니다. 장기 무중력 상태에서의 인체 영향, 화성 착륙 시 대기 저항 활용 기술 등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제들이 남아있습니다. 2024년 스타쉽의 4차 비행시험에서 로켓은 처음으로 대기권 재진입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0차 비행에서는 발사대가 로켓 부스터를 공중에서 기계 팔로 붙잡는 장면이 전 세계에 중계됐습니다. 로켓이 발사된 뒤 되돌아와 발사대 위에 그대로 잡히는 장면은 공상과학 영화 속 장면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한 기계 팔의 이름은 메커질러입니다. 직원들이 붙인 별명입니다. 그 텍사스 황무지는 이제 더 이상 황무지가 아닙니다. 발사대, 로켓 공장, 연료 저장 시설, 직원 숙소, 심지어 스페이스X 전용 항공기 활주로까지 들어선 거대한 우주기지가 됐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일자리를 얻었고 환경단체와의 갈등은 아직 진행 중이며 FAA는 여전히 발사 허가를 둘러싼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 회사가 황무지에서 시작해 정부를 흔들고 시장을 다시 쓰고 인류의 다음 행선지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이 고작 20여 년 안에 벌어졌습니다. 우주는 더 이상 국가만의 꿈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텍사스 황무지 위로 불꽃이 솟구치고 있습니다. 그 불꽃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는 아직 아무도 다 알지 못합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다음 편에서 더 놀라운 우주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